저는 지금 갈비뼈 부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인생 역전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웬일이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새로운 영화를 찍으러 떠나기 전에 또 하나의 미션이 남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구독자님은 부자신가요? 아니라면 부잣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난하신 편인가요? 혹시 진짜 가난한 집에 가보신 적은요?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제 자신조차도 가끔 잊어버리곤 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냥 돈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부잣집에 갔는데 집이 지저분하고 물건들이 너저분하니 널려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도차는 있지만 깔끔하고 널찍하고 아름답게 잘 정돈이 되어 있죠. 가난한 집에도 많이 가봤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놀랄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정말 드물게 깔끔하고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좁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있어서 집이 넓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비록 그런 집에 살고 있어도 가난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잘 살고 못 산다는 게 꼭 물질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 하면서 별의별 물건들을 다 늘어놓거나 바리바리 어딘가에 쟁여놓는 분들이 계세요. 냉정하게 말해서 좋은 운이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 환경에서 먼저 벗어나지 않는 한 부의 트랙으로 옮겨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거나 아니면 아주 월등히 나아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풍요의 문이 활짝 열려서 상상도 못할 부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건 확률상 너무 희박하다고 봐요. 가난을 끌어들이는 환경을 계속 만들면서 풍요가 오기를 기대한다는 건 밥을 몇 그릇씩 꾸역꾸역 먹어치우면서 날씬한 몸매가 되길 기대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미니멀리스트들이 다 부자는 아니지만, 아니 오히려 가진 게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부자, 빈자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류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로봇 청소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도 자기 일하면서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될 필요조차 못 느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극한의 미니멀리스트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소유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태도와 풍요한 세계로의 이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채는 게 자신에게 이롭죠. 재벌집에 갔다 와서 그 집이 그토록 아름답고 풍요롭고 공기와 햇살마저 더 달콤하고 밝아 보이는 이유가 집이 더 크고 가구들이 고급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우리 집은 30평대 좁아 터진 집이라서 이런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평이 되었든 자신이 사는 공간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잘 유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풍요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저는 마우이에서 한 1년쯤 산 적이 있었는데요. 서퍼들이 모여드는 호오키파 비치에서 서핑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서핑을 하고 나면 다 같이 파이아라는 곳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볍게 한잔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죠. 저는 그때 '인생도 서핑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저는 프로서퍼는 아니었지만 호흡기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서핑을 할 수 있었거든요. 파도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까지 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애를 쓰며 살지 않았어요. 그냥 눈 떠보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난 거였고 부모가 부자였고 실리콘밸리에서 고액 연봉 받고 승승장구하다가 마우이 휴가 와서 서핑에 미쳐버린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었죠.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나서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제게는 딴 세상 같았어요. 지금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어. 하고 마음을 먹긴 했지만 저는 하와이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모든 것이 변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하겠지만 돈 자체를 위해서 건강까지 해쳐가며 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요. 서핑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면 저는 맹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기파 비치로 가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도를 기다리는 거죠. 인생도 마치 서핑하듯 적당한 파도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거기에 올라탈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서핑의 성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만한 기본기도 있어야 할 거고요. 저는 아직 제 인생 역전의 성지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 근처로 가서 읽고 쓰며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볼 생각인데요. 거기가 아니라면 저는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물론 운도 따라줘야 하겠지만 제 자신도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운이라든가 기본기라든가 이 두 가지가 다 미니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집에 가구와 물건들이 꽉꽉 들어차 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나뒹굴어져 있는 집에서 살면서 좋은 운이 들어오길 바라고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면서 내일 당장이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꼭 가고야 말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대로 실행할 실제적인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사를 앞두고 하나하나 물건들을 꺼내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물건과 마주한다는 건 제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죠. 오늘도 무토 그릇 세트를 엄마에게 드렸는데요. 팔목이 시큰거릴 만큼 무거운 그 그릇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 그릇을 만드신 선생님이 작고하셔서 그 그릇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릇들에 음식을 담으면 제 요리 솜씨와는 상관없이 정말 고급진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죠.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리면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거든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가볍고 쓰기 편한 그릇이었어요. 제 아무리 비싸봐야 내다 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고요. 또 타인의 감탄과 인정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식 차트 보느라고 클릭을 너무 많이 해서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선 아무 쓸모도 없는데 말이죠.
옷도 제 기준에선 어찌나 많든지 외사촌 동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면서 모두 그 집에 보내버렸어요. 버리더라도 내가 버릴 테니까 모두 다 보내달라는 외사촌이 있는 덕분에 정리가 쉬웠죠. 아파트지만 또 사업장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해야 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 감사했어요. 미국에서 이사를 할 때마다 옷이나 신발, 책들만 싣고 나왔어요. 다음 집에 가서는 그 집에 어울리는 가구와 소품들을 샀죠. 물론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때만큼 여유가 없는 지금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니까 짐을 대폭 줄여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게 아니면 모두 정리를 해야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미래에 저당 잡히지 않고 오롯이 현재만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고 집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오직 비우기였네요. 그렇게 가볍고 가볍고 또 가벼워져서 제가 원하는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면 저는 아무 두려움 없이 올라탈 거예요. 대학원 중퇴하고 학교 근처 원룸에서 이렇게 다 버리다가는 이 집에 나만 남겠네 했던 그런 우울한 자포자기의 버림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세계로 가볍게 날아 올라가기 위한 즐거운 준비 비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신의 집과 방을 둘러보면 자신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을 거라고 하죠.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나와서 당황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구독자님은 지금 어떤 집, 어떤 방에서 살고 계신가요? 저처럼 다쳐서 하루 종일 집에서 계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떤 집에서 어떤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말이 되었으면 하네요. 기쁨이 충만한 주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